65세 할머니가 손녀의 결혼식장에서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의 충격적인 전화통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동안 하인 취급당하며 무시받아온 할머니는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며느리를 향한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30년의 서름을 갚았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65세 한순이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날이었죠. 사랑하는 손녀 서연이의 결혼식이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순이는 손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한복을 꺼내들었습니다. 진주색 저고리에 연보라색 치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옷이었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순이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22살 서연이가 아침 일찍 찾아와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 보이세요. 서연이는 순이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48세 아들 민수와 45세 며느리 지연이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서연이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곧 며느리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임원답게 늘 차가운 표정을 지었죠. 지연은 순이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장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괜히 나서서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요. 지연의 말투는 예의를 갖춘 듯 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순이를 하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순이는 30년간 이런 말들을 참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죠. 오늘만큼은 서연이를 위해 참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인데도 자신은 방해가 되는 존재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장 준비는 지연이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순이가 뭔가 도우려고 하면 지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이런 건 젊은 사람이 해야 해요. 순이를 계속 배제시켰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편만 들었죠.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편히 계세요. 어머니가 서운해하는 것도 모른 채 지연의 말에만 맞장구 쳤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30년 전 첫 며느리를 맞았을 때만 해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연은 달랐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항상 순이를 존댓말로 대하며 집안일도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설거지를 순이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하시는 게 더 깨끗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래,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순이에게 떠넘겼죠. 자신은 직장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해진 건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순이가 아파 누워 있어도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죠. 어머니가 쉬면 누가 집안일을 해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거든요. 마치 순이가 이 집의 파출부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 편만 들었죠. 순이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민수는 오히려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줘요.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지연을 두둔하기 바빴죠. 순이는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집안의 대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온전히 순이의 몫이었죠. 지연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친척들이 와도 순이만 부엌에서 뛰어다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녀 서연이의 결혼식이었거든요. 순이는 이날만큼은 모든 걸 참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30년간 쌓인 서운함들은 잠시 접어두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순이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연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돌아다니지 마세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지연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인데도 자신은 구경꾼에 불과했거든요. 30년간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배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 말이죠.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순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를 걸어가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연이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아들 민수와 통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절대 그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오늘 결혼식 끝나면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애교가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귀를 기울였죠. 뭔가 이상했거든요. 순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지연이 상대방의 말에 답하며 웃었습니다. 순이는 더욱 의아해했죠. 지연이 민수에게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태호야, 나 정말 힘들어. 이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겹고. 태호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지연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부장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그런 식으로 통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서는 가면 쓰고 살고 있어. 당신만 생각하면서. 상대방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오늘 결혼식만 끝나면 우리 시간이야. 호텔은 예약해뒀지? 지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평소에 가던 그곳으로 했어. 태우가 답했죠. 순이는 충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손녀의 결혼식 당일에도 불륜 상대와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대화였습니다. 민수는 의심하지 않아? 태호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워낙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니까 믿어요. 바보 같은 남편이에요.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죠. 자신의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다니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 들킬까봐 걱정돼. 태우가 말했습니다. 뭘 걱정해요. 시어머니는 원래 눈치 없으시고 남편은 의심 자체를 안 해요. 지연이 대답했죠. 순이를 눈치 없다고 했습니다. 30년간 모든 걸 참아가며 이 집을 지켜온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이는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죠. 우리가 6개월째잖아. 이제 좀 확실하게 만나고 싶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6개월이나 바람을 피워왔다는 뜻이었죠. 나도 그래. 오늘 결혼식 끝나고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 태호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만 조심하자. 결혼식 끝나고 나면 우리만의 시간이야. 지연이 말했죠. 알았어요. 사랑해요, 태호야. 나도 사랑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순이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위해 헌신했는데 며느리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순이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65세의 늙은 여자, 가족들에게 짐덩어리 취급받는 시어머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며느리가 자신을 하인처럼 부려먹던 일들, 아들이 어머니보다 아내 편만 들었던 일들, 집안 대소사에서 소외당했던 일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순이는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연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웨딩홀을 정리하고 있었죠. 지연은 순이를 보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명령조였죠. 방금 전 태우와 통화할 때의 달콤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30년간 당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손녀 서연이의 결혼식만큼은 완벽하게 치러내고 그 후에는 완전히 다른 순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순이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지연의 불륜을 폭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30년간의 서름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순이의 진짜 복수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며느리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30년간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이의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생겼죠.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화장을 하고 회사에 가는 패턴이었죠. 하지만 순이는 이제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는 날, 새 옷을 입는 날, 향수를 뿌리는 날들을 모두 체크했죠. 어머니, 오늘도 회사 일이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드시지 말고 기다리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순이라면 고생하네요. 몸 조심하세요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라 불륜 상대 강태호와 만나러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순이는 마음이 평정을 되찾고 있었죠. 분노보다는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지연이 출근한 후 순이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연의 방을 구석구석 살펴봤죠. 화장대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30년간 이 집에 살면서 며느리 방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처음이었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명품 액세서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샤넬 귀걸이, 에르메스 스카프, 까르띠에 시계까지. 순이가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싼 것들이었죠. 가격표를 보니 하나당 수백만 원씩 했습니다. 이런 비싼 걸 누가 사줬을까?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태호가 선물한 게 분명했죠. 순이는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서랍 맨 아래쪽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태호가 보낸 편지들이었죠. 러브레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아, 오늘도 내 생각뿐이야. 빨리 만나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죠. 편지와 함께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도 들어있었습니다. 순이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연과 태호가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 침대에서 찍은 셀카들이었죠. 보기만 해도 불쾌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보니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나.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온 거였죠. 회사 야근이라고 하면서 태호와 밀회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편지 내용, 호텔 사진들, 명품 액세서리들까지. 증거를 확실히 남겨둬야 했거든요. 나중에 지연이 부인해도 소용없도록 말이죠. 그날 저녁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죠. 평소보다도 더 늦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화장이 새로 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파운데이션도 다시 발랐고 립스틱도 새로 칠했죠.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머리에서는 남자 향수 냄새가 났죠. 민수가 쓰는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순이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지금 들어왔어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꼬리 하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30년간 이런 식으로 속여왔을 생각하니 순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녁도 못 드셨을 텐데 뭐라도 해드릴까요?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죠. 지연은 순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연의 회사 근처까지 찾아갔죠. 지연이 정말 야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5시쯤 회사 앞에서 기다렸죠. 6시경 지연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오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죠. 순이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시내 한 고급 호텔로 들어갔죠. 롯데 호텔이었습니다. 잠시 후 40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강태호가 분명했습니다. 순이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연과 태호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반겼죠. 태호가 지연의 손을 잡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시간 30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죠. 태호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만나자.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순이는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친밀한 스킨십까지. 이제 확실한 현장 증거가 있었죠. 지연이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을 만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요. 단순히 아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연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더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봤죠. 민법상 부정행위,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등 모든 정보를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30년간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순이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배우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며느리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후 순이는 증거 수집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매일 지연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태호와의 만남 일정까지 파악했죠. 순이는 작은 수첩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지연이 거짓말한 날들, 실제로 태호와 만난 장소들, 집에 들어온 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연의 일주일 스케줄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태호와 만나는 패턴이었죠. 항상 같은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순이는 호텔 이름과 주소까지 메모해뒀습니다. 순이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법률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법 친족편, 이혼소송 실무, 부정행위와 위자료 등 관련 책들을 모두 빌려왔죠.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이의 학습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불륜의 증거로는 사진, 편지,
증인 진술 등이 유효하다. 순이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정리했죠. 며칠 후 순이는 오랜 친구인 이동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동준은 순이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중마고우였죠.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순이와 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네. 그런데 무슨 일로 사무실까지? 동준은 순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사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준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이야? 어떻게 알게 됐어? 순이는 결혼식 날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내용들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동준은 순이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 사진도 선명하고 편지 내용도 명확해. 호텔 출입 장면까지 있다니. 동준은 감탄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이렇게 치밀할 줄 몰랐어. 30년간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 순이의 질문에 동준은 여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에서는 이 증거들로 충분해.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까? 순이는 더 강력한 복수를 원했습니다. 동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 직장 내 분류는 징계 사유가 되거든. 그리고 태호 아내에게 알리는 것도 가능하고. 순이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싶어. 30년간 나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거든. 동준은 순이의 결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우선 법적 절차부터 정리해보자. 동준은 순이를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위자료 청구 방법, 회사 신고 방식까지 모든 것을 알려줬죠. 그날부터 순이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현과 태호의 만남을 계속 추적했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죠. 호텔 프런트에 가서 두 사람의 투숙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했지만 신분증 사본이 있었죠. 순이는 지연이 버린 쓰레기도 뒤졌습니다. 태호와 주고받은 메모들, 호텔 영수증들, 선물 상자들까지 모든 것을 수집했죠. 지연은 자신의 흔적들이 모두 노출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호의 신상 정보도 파악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태호의 가족관계를 알아냈죠. 태호에게는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김미영과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김미영의 근무처까지 알아냈습니다. 태호라는 놈도 가정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순이는 분개했습니다. 분류는 지연만의 잘못이 아니었죠. 태호도 마찬가지로 가족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순이는 태호 아내의 사진까지 구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직원 소개에 나온 사진이었죠.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남편한테 속고 있는 거야. 순이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적 증거부터 태호 가족의 정보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죠. 변호사 동준도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99%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먼저 아들 민수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호의 아내, 그리고 두 사람의 회사까지 차례대로 신고할 계획이었죠. 30년간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며느리와 그 불륜 상대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50여 장, 편지 12통, 호텔 영수증 8장,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목격 일지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이제 지연과 태호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순이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고 계획도 완벽했죠. 순이는 먼저 가장 중요한 사람인 아들 민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순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로는 안 돼.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죠. 1시간 후 민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뒀죠. 사진들, 편지들, 호텔 영수증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죠. 민수야, 지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순이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죠. 엄마, 무슨 소리세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내 눈으로 직접 봐라. 순이는 사진 한 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 지연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매우 친밀해 보였죠. 이게 정말 지연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합성한 사진은 아닌가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죠. 합성이 아니야. 엄마가 직접 찍은 거다. 순이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라는 남자야. 지연이 직장 상사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순이는 서연이 결혼식 날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들었던 전화통화 내용, 그 후 시작된 미행과 증거 수집, 변호사 상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증거들이었죠. 호텔 출입 장면,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그리고 이것도 봐. 순이는 태호가 지연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한다는 내용들이 가득해. 그리고 이건 호텔 영수증들이야. 민수는 편지들을 읽으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목소리가 떨렸죠.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연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지. 순이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물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들과 편지들을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했죠. 그러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래야 한다.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순이는 아들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사진까지 이렇게 많이.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순이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동안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이제는 대가를 치를 때야.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하신 줄 몰랐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한 거야. 순이의 대답이었죠. 같은 시간 순이는 이미 다른 계획들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아내 김미영에게 보낼 익명의 편지를 준비했죠. 편지 봉투 안에는 지연과 태고의 불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께. 선생님의 남편 강태호 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였죠. 순이는 직접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김미영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주소로 보냈죠. 학교에서 받게 되면 더 큰 충격일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연과 태호의 회사 인사팀에도 신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귀 회사 직원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신고합니다. 박지현 씨와 강태호 부장이 6개월째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메일에는 두 사람의 호텔 출입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 불륜은 명백한 징계 사유였죠. 순이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현과 마주했습니다. 지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왔네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순이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거든요. 30년간 쌓인 분노가 드디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지연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태호의 아내 김미영으로부터 왔죠. 오전 9시경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박지현 씨죠?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지연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태호의 아내 김미영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호의 아내라니요.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잘못 거신 게 아닌가요? 잘못 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제 남편과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김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진까지 다 봤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식당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까지 말이에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미행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적 없는데요. 오해하신 것 같아서. 지연은 부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해요? 이렇게 뻔한 증거가 있는데 오해라고 하세요? 김미영은 격분했습니다. 오늘 당장 만나요. 제대로 이야기해야겠어요. 김미영은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 일방적으로 정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태호에게 연락했죠. 태호야, 큰일 났어. 당신 아내가 우리 일을 다 안다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태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어젯밤에 사진들을 들고 와서 따져 물었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미행한 걸까? 태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했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연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졌거든요. 오전 10시경 인사팀에서 지연을 호출했습니다. 박지현 씨, 인사팀으로 와보세요.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죠.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에 갔습니다. 인사팀장 최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익명의 제보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강태호 부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최 부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지연과 태호의 불륜 사진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호텔 출입 장면, 친밀한 스킨십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최 부장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죠. 회사 규정상 직장 내 불륜은 중대한 징계 사유입니다. 일단 강태호 부장과 함께 조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최 부장의 선고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집으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도대체 누가 자신들을 미행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지연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무슨 일 있었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순이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지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 6시경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들었던 민수였죠. 지연을 보는 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무슨 이야기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강태호 말이야. 민수가 한마디로 말했죠. 이 한마디에 지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까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당신, 어떻게?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 사진도 다 있고 편지도 다 봤어. 민수는 어머니가 준 증거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그 자료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과 태호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죠. 호텔 사진들, 러브레터들, 심지어 자신이 받은 선물들까지. 이혼하자, 지연아. 민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6개월이나 속였잖아. 어떻게 믿어? 더 이상은 안 돼. 순이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들었죠. 지연의 세상이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이의 복수는 더욱 치밀하고 완벽했거든요. 지연과 태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과 태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두 사람 모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죠. 징계위원회는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들과 증거들이 모두 제출됐죠. 호텔 출입 장면, 친밀한 스킨십 사진들, 그리고 러브레터들까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 내 불륜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동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사팀장의 선고는 차가웠습니다. 박지현 계리사와 강태호 부장은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퇴직금도 50% 감액됩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죠. 지연은 그동안 쌓아온 15년 경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태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부장 직급에서 불륜으로 해고당한다는 것은 재취업에 치명적이었거든요. 더구나 아내 김미영은 이미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김미영은 태호를 원망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뭐였어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태호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김미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죠. 용서요? 6개월 동안 저와 아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호텔에 다녔으면서 용서를 바라세요? 김미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편 태호는 지연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났어.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었어. 전화 너머로 지연에게 화를 냈죠.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원했던 일이에요. 처음에 접근한 것도 당신이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태호가 마지막 통화에서 말했죠. 6개월간의 불륜 관계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집에서도 지연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순이는 더 이상 지연을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죠. 짐 싸서 나가세요. 순이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지연은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빌었죠.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용서요?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세요? 순이는 차근차근 따져 물었습니다. 하인처럼 부려먹고 무시하고 아들 앞에서 창피 주고 그런 일들 기억나요? 순이는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집안일을 모두 떠넘겼던 일, 아파도 쉬지 못하게 했던 일, 명절마다 혼자 고생하게 했던 일들 말이죠. 그리고 제 아들을 바보라고 했죠. 강태호와 통화할 때 들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순이는 결혼식 날의 일까지 모두 언급했습니다.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시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30년간 참았으니 이제는 끝입니다. 나가세요. 순이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아 친정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친정 부모들도 딸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지연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 두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우리 얼굴이 뭐가 돼?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지연의 아버지도 분노했습니다. 지연은 친정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죠.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지연은 매우 불리했죠. 불륜이 이혼 사유였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었죠.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15년간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민수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태호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내 김미영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직장도 잃었죠. 4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인생 망쳤네. 태호는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부 다 잃었어. 가정도 직장도 명예도. 지연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긴 채로 말이죠. 반면 순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억압받았던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어머니의 복수가 통쾌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속이 시원하시죠?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30년간 참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시원해. 순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죠.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은 당연히 벌받아야 해요. 서연이의 지지를 받으며 순이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정확히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순이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지연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집이 되었거든요. 아들 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내 편만 들었던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어머니께 진심으로 효도하기 시작했죠. 매일같이 어머니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디든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변화가 너무나 기뻤죠. 괜찮다. 내가 바쁜데 뭘. 순이가 사양하면 민수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해야죠.
지연이 때문에 엄마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엄마가 최우선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요. 손녀 서연이도 할머니를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신혼생활이 바빠도 할머니만큼은 꼭 챙겼죠.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할머니를 뵙러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집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없어져서 다행이에요. 서연이는 할머니의 복수를 적극 지지했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게 당연해요. 할머니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순이는 손녀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연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친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좋지 않았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이전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불륜으로 해고된 사람을 어느 회사가 뽑겠어요? 인사 담당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차가웠습니다. 이력서에 공백기간 설명도 제대로 못하시고요. 지연의 과거가 완전히 발목을 잡았죠. 45세의 나이에 경력도 단절되고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했죠. 40대 중반 부장급에서 불륜으로 해고된 이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 태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순간의 욕망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잃었네.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지연과 태호는 서로를 원망하며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서로를 탓하기만 했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 순이는 완전히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주 3회씩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죠. 건강도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순이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나요? 노인정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30년간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깨끗하게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민수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 편을 더 들었어야 했는데. 민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앞으로만 잘하면 돼. 순이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하신 줄 몰랐어요. 민수가 말했죠. 강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야. 순이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래. 나머지 인생은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말이야. 순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순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살아있었고요. 30년간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야.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깊은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지연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정확히 되갚아졌습니다. 30년간 쌓인 서름이 완전히 해소됐죠. 이제 순이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65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순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죠.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말했듯이 나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참고 견뎌온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었죠. 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